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경부선을 타고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서울에 왔는데, 참으로 서울은 계절의 여왕답게 산천이 푸르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네요. 참 싱그러운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그렇게 서울까지 온 저는 목동에 있는 이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제 코린도 입사 동기인 서 사장하고 그 홍순영 감사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분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부터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예전에 우리 회사 코린도의 이사님도 계시고 지금은 선교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분도 오셨고 부장님들도 많이 오셔서 어떤 분은 나이가 이제 8학년이 돼서 지팡이를 짚은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참 오랜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갈리만탄 산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직도 고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형수님, 또 딸 지혜, 지금은 유명 영화 배우가 된 그 아들 홍원표에게 아버지를 잃은 그런 슬픔을 이겨내고 영화 배우로서 크게 성공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오늘이요 발인이라고 했습니다. 고 홍순영 씨는 자카르타 연합교회 집사이기도 한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울교회의 집사라고도 말하고 있네요. 그는 1970년대 중반 코린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직항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그 아주 유일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79살이 될 때까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님 잘 가요. 가서 서만수 목사도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는 인도네시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는 역시 축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68년 전에 멜번 대회에서 그 영광을 차지했었는데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카타르 유니버시아드 23 축구 3위전에서 조 3위전에서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이 이라크 팀과의 결전에서요 1대2로 패했는데요. 아직도 파리 월드컵으로 가는 희망의 끈은 남아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더 많은 응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목요일인데요. 이날 아프리카의 기니와 패자부활전에서 마지막 나온 파리행 그 카드를 놓고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콤파스 기사는요, 기니야말로 참 주의가 필요한 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니 팀은 FIFA 랭킹도 인도네시아보다 2배나 높은 그런 나라이고 또 아프리카 팀과는 한 번도 겨뤄본 적이 없는 그런 인도네시아 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 축구 열기는요 참으로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요 월드컵 스토리를 써갈 때처럼 인도네시아가 다시 그런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참 대단했죠.
어디를 가나 붉은 악마의 그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그때 퉁퉁 치는 그 북장단에 맞춰서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던 그 때가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인도네시아의 그 축구 열기도 어쩔 수 없이 점차 사라져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에서 불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 반대 데모 소식입니다. 제목만 보면 참 이상한데요. 미국 데모는요, 계속되고 있는데 콜롬비아는 이스라엘을 놔두고 떠나야 할 나라다라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콤파스 기사는 여기서 띵갈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콜롬비아 대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국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마스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무기를 대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학생들의 시위는요,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목요일부터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서고요. 또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인도네시아 같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로서는 아주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치면 뉴스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면은요, 반텐주 남부 부시장을 지낸 바 있는 그 아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참 반텐주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다 파우지아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이요, 빼까베 당 행사를 마치고 나와서 나란히 두 분이 서가지고 웃고 있는 사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벌써부터요, 자카르타 시장, 그리고 서부자와 주지사, 반텐주 주지사, 그리고 아이린과 노동부 장관 이다가 차기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했다고 하는 기사를 싣고 있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는 헌법재판소가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아예 이 선관위 증인들이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 총선 재판을 왜 거기서 왔다가도 그냥 떠나버리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해서 아주 짜증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요, 국민들의 그 헌법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이 재판관들이 상기시키고 있다고 해요. 이런 장면을 보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부정부패 의혹 그런 재판을 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외신을 볼까요? 외신 뉴스에는 보잉사 비행기가 또다시 구멍이 뚫려서요, 인명사고가 났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벌써 2달 동안요, 보잉사의 비행기는 2번의 기체구멍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같은 교민들이 다닐 적에 타고 다니는 보잉 비행기가 그런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요, 야, 이거 보잉사 비행기도 참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잉사의 그 비행기도
수명이 다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를 신문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부터는 오늘의 그 경제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식량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4월부터요, 이런 현상이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을 놓고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4년, 그러니까 2024년 4월 물가 상승률이요, 0.25%, 그러니까 한 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 3%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연 3%의 인플레이션이 날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플레이션율은요, 월간이나 연간 인플레이션율에 비춰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경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는 조치가 내려지자 루피아는 강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요, 기준금리를 6.2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루피아가 16,000대를 넘기면서요, 템페를 만드는 자카르타 크바요란 라마 영세업자들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콩값이 올라서요,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기사인 것이죠. 템페를 주로 먹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게 되면요, 결국은 템페 값을 올려야 되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템페를 아주 양을 줄여서 만들어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템페를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있을 때 보면은 템페에다가요, 이런 다른 거를 섞어요. 그렇게 해서 이 템페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루피아가 16,000대로 막 올라가니까 발리 같은 데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신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자와 꾸닝안에서요, 카사바, 그러니까 싱콩을 수확을 하다가요, 그걸 캐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새참을 먹고 있는 농민들의 사진이 보입니다. 지레본에서 온천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그 안쪽이 꾸닝안 군인데요, 여기에는요, 싱콩을 참 많이 재배합니다. 하지만은 자카르타 시내 꾸닝안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거는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카사바 값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500에서 한 2,500루피아 정도 나갔는데 이제는 킬로그램당 5,000루피아 정도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진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카사바는 보통 우리가 타피오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보통 중국집에 가보면요, 짜장면을 만들 때 보면 이렇게 걸쭉한 게 납니다. 그게 짜장면이 식으면은 걸쭉해지는 그것이 바로 카사바 녹말입니다. 자, 끝으로 북부 슬라웨시 루앙 화산 폭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타로 군의 작은 따굴란당이라고 하는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루앙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이 섬에 살던 3,600 가구가 많이 부서졌고요. 또 6천여 명이나 이상이나 되는 그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아주 그 삶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마나다 쪽으로 대피한 주민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아직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위험 지역을 피해서 대피를 하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생계 대책 없이 그냥 그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하여간 어서 화산 폭발이 멈춰야만 이들이 그저 살 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화산재가 날려서 비행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폐쇄했던 마나도 삼라뚜랑이라고 그러죠. 삼라뚜랑이 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점차 가라앉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요 대전으로 내려가서 상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